네, 오늘은 제가 점성학 차트를 분석하는 순서, 리딩하는 방법 이런 거를 간략하게 좀 보여주고자 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수강생들하고 분석해야 되는 차트가 세 건인데 요 세 건을 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리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점이 중점적으로 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인 차트이기 때문에 분석보다는 제가 리딩을 하는 방식 위주로 순서 위주로 그렇게 이제 순서를 좀 올려보고자 합니다. 자, 세 건 중에 한 명은 3월 13일생, 그리고 9월 29일생, 9월 24일생. 그렇게 돼서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하고 둘 다 리브라 천칭 자리가 두 분이 계시네요. 다음 우리가 이제 현대 점성학에서 퍼스널리티, 개성이란 면, 인격이란 면을 보는 거는 어센던트 그리고 선과 문 요 세 개를 보고 이런 사람은 어떤 기질의 사람이겠다를 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요분은 물과 흙과 불 이렇게 골고루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하우스별로 어떻게 있는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분석가, 점성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타로 카드에서도 지수화풍 있는 것처럼 별자리도 마찬가지로 지수화풍 이렇게 점수가 매겨져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수화풍 중에 불원소하고 물원소 이렇게 좀 우세하다. 그래서 약간 충동적인 경향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어스하고 에어가 흙과 공기가 그러니까 좀 모자라다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모자라다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예 제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안정감이나 그리고 공기의 호기심 어느 정도는 있다. 근데 이런 걸 채울 때는 이제 불과 물 이런 게 그러니까 약간 충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이 원소상으로 좀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과 문과 어센던트를 보면 그런 기질에 아무리 어센던트의 염소 자리라 해도 약간 충동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소의 상태에서 카디널, 픽스드, 뮤트어블을 점수해서 픽스드, 고집적인 면, 고정적인 면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거 보니까 그래도 약간 고집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안전지향형, 그러니까 흙이 좀 모자란 반면에 픽스드가 있기 때문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자기 주장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리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부분 원소의 상태 이 부분을 먼저 보고 그리고 하우스 부분을 봅니다. 이 사람이 12하우스 중에 어느 하우스가 조금 더 강조 행성으로 인해서 강조됐는지를 보고 뭐 컨정션 돼 있는 것들 그리고 행성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생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센던트, 디센던트, MC와 RC로 4등분을 해서 행성이 위쪽이 많으면 커리어 지향, 아래쪽이 많으면 내향적, 내성적이라 볼 수 있고 왼쪽에 행성이 몰려 있으면 이제 MC, IC로 갈라서 왼쪽에 이렇게 있으면 자기중심적, 오른쪽으로 몰려 있으면 타인지향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MC, IC 축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분명히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7번 하우스에 토성 세턴이 자리를 땅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7번의 배우자 자리, 1대1 자리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토성이란 별이 의무와 책임과 한계를 주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중심적이면서도 이 부분의 사람들 본인에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 의무 한계를 저버릴 수 없는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면 이기적이라고 완전 그렇게 우리가 판명 지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은 되게 어찌 보면 그런 기질이다라고 판명할 수 없고 아주 복잡한 어떤 면이 있는 거죠. 차트에서도 그런 경향성이 보이고 또 물고기 자리에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타인에 대한 연민, 동정심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별자리 그리고 너는 이런 사람일 거야. 너는 이렇게 치우쳐졌으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거야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차트를 분석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요런 행성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스펙트를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어스펙트를 이렇게 여기 원안에 어스펙트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쓰여져 있지만 저는 항상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지고 제가 다시 긋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다라고 제가 이 사람을 분석을 하면서 과정 중에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좀 많이 그러니까 끄면서 어스펙트를 끄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다라고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이제 선 이렇게 보는데 선하고 머큐리하고 컨정션이 돼 있죠. 18도, 22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거와 관련돼서 다른 아이들이 다른 행성들이 어떻게 어스펙트를 맺을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요거를 컨정션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는 친구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26도이기 때문에 어브라고 허용 각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끄어주는데 60도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꺼줘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 60도 섹스타일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요거랑 주피터랑 같이 연결돼 있구나. 2번과 4번 그리고 파이시스 선인데 주피터하고 친화성이 있죠. 그러면서 네 번째 하우스하고 친화성이 있고 좋은 각도로 연결돼 있으니 이 4번의 영역에와 행운이 있을 수 있구나. 또 주피터가 확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 4번의 영역, 가정, 부동산, 그리고 안정적인 면, 그리고 마음 상태, 심리적인 상태까지 그렇게 이런 사람이구나를 한 번씩 판단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어스펙트를 제가 다시 끄면서 분석에 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가장 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석가들한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분의 요 세턴, 제가 좀 세턴을 좀 중심으로 여기기는 하지만 세턴이 7번 방에 세턴이 커다랗게 무겁게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은 7번 방에 있어서 7번의 영역에 있어서 약간 책임, 어깨가 무거울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부분들은 어스펙트를 끄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내담자가 왔을 때는 그런 식의 분석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내담자 분에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질문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분명히 좀 서로 소통하면서 물어보고 그런 면이 있었네요 라고 서로 소통하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분석했으니까 너는 그럴 것이야 라는 그런 태도는 이게 현대 점성학은 결국은 이제 심리 상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적으로 예언적으로 하는 분석은 저는 이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강생들하고 수업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어스펙트를 꺼놓고 준비를 좀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분석이 좀 들어가고 그분 수강생들하고도 같이 그 분석에 있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은 그분들이 알려줄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분석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소화 그리고 항상 이제 현대 점성학에 있어서는 퍼스널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 문, 어센던트 이런 부분 그리고 인생의 영역들 이 어느 쪽에 무거운 행성이 있고 어느 쪽에 인생이 좀 집중돼 있고 이 사람한테 중요한 영역인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 점성을 배우시는 분들은 어스펙트 부분을 상당히 어렵게 여기는 것 같은데 그 분야를 조금 더 공부를 깊이 해야 할수록 좀 더 이 어스펙트라는 거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좀 더 분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서 연습을 하셨으면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분석의 순서 제가 한 방식을 살짝 알려드렸고요. 요번에 다음에 이제 저번에 트럼프의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해리스 출생 차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대선 흐름 이런 것도 한번 다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